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면서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0월 불확실성이 계속 팽배하다 보니까 좀 조정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음의 준비는 했었는데 다만 하루하루 좀 낙폭이 커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일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큰 재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및 각국의 봉쇄 정책 강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이 지금 협상 중에 있다, 요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및 이후 그 미국 신용 등급에 대한 그런 또 불확실성 여기 쪽에 주요 그 세 가지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코로나 재확산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재확산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타나면서 잘 마무리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추가 부양책 협상도 결국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양측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 미국 대선 결과에 관한 불확실성은 이게 좀 기간적으로 볼 때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장 큰 우려 요인이다. 특히 경우의 수가 지금 대단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상원과 하원을 누가 장악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과 하원 모두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좋은데 지금 공화당은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지만 민주당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도 되고 지금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최상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그런 집행 결정 및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렇게 대통령을 된다 해도 지금 그 선거에서 지금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가 있는데 현장 투표에서도 이기면서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만일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기고 우편 투표에서 많이 진다면 지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에 이것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 한 달 정도의 또 시간이 하고 그 과거에도 2000년이었던가요? 그 과거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증시가 8% 이상 그 기간 동안 하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지금 피치가 이런 정책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을 거론하면서 지금 대선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에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까지도 또 염두에 둔다면 상당히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증시에 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부양책이 또 타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유럽에 좀 약간 좀 가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선이 이렇게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봉쇄 정책이 또 나오면서 이제는 선거 결과 관계없이 봉쇄 정책이 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선거 이후에 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1월 말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 전략은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장세는 사실 박스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박스권의 하단을 지지하는 또 테스트가 또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고려하시면서 좀 보수적 관점에서 지금은 시장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깔려있는 주요 변수들과 불확실성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빅히트엔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도 좀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심 있고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각자 나름대로 빅히트엔터에 대한 적정 가치를 좀 계산을 해본 이후에 그 근처에 오면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의무 보유 화력이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집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한 달은 보내고 나서 빅히트엔터를 접근해야 될지 좀 어떤 투자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저가 이제 월요일 날에도 이것을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 빅히트가 상장 첫날 시가보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른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때는 사실 시총은 한 10조 원, 그래서 10조 원보다 높으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10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이하로 좀 내려 8조 원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다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7개 증권사가 빅히트에 대한 내년 순이익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거를 뭐 컨센서스로 보면 한 순이익가 한 1,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PER이 보통 60배, 50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를 적용해서 1,600억 원에 50배를 적용하면 한 8조 원 정도가 지금 적정 그 목표 주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한 23만 원 수준이 이제 8조 원 그 시총인데요. 그래서 요 수준 전후로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급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기간의 그 확약 물량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5일부터 1개월까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건데 그러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어서 조금은 반등한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빅히트가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이유는 물론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다 보는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에서의 그런 IPO 종목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빨리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다 이런 게 있었고 여기에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종목 하나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좀 좋지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재료들이 지금 악재 같은 그런 재료들이 현재 시장에 팽배하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하자는 그런 수요가 좀 강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지금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1개월물 확약이 49.4%, 그러니까 전체 지금 배정을 받은 수가 427만 8천 주 중에서 49.4%가 거의 한 210만 주가 됩니다. 그것이 한 달 보호 예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되면 비중을 꼭 축소해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관의 매물 출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빅히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물어보도록 할 텐데 아마존과의 서버 디램 뭐 이런 계약 소식도 있었고 빅딜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관심이 가기도 할 뿐더러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좀 이런 불확실성이 꺼지면 그 다음에 대표 수출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잘 가더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들었는데 역시 뭐 부장께서도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그러면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종목만 놓고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이 가능해졌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사기에는 시장 전체 흐름이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시더라도 눌림목 매수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그 업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북미 데이터 센터 그 업체들이 디램 재고가 지금 거의 바닥이 나면서 지금 6개월간 없었던 서버용 디램 주문이 지금 재개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한 그 모바일 디램 쪽에서도 화웨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이 디램을 공격적으로 좀 주문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래서 디램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 상승 전환할 것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현재 그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면서 그래도 이 시장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기관 외인이 지금 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그 3월 말
하락 추세에 지금 그때는 접어들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막 상승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 3분기 때보다 훨씬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면 보통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상당히 주가 흐름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하셔서 눌림목에 꼭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눌림목은 제가 볼 때는 한 83,000원 언저리 정도가 눌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전체 시장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흐름이 나타나는데 전체 주식 시장의 흐름이 좋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은 더 아웃퍼폼할 수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눌림목 83,000원 이하에서 한번 모아본다면 역시 눌림목 매수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SK하이닉스 이렇게 점검을 해봤고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대표적으로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 네이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떤 주가나 실적에 대한 탄력도 측면에서 이런 느낌으로는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네이버와 뭐 CJ 협력 이런 뉴스들도 막 붐업이 되고 하다 보니 또 네이버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약간은 다른 색깔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은 각각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서두에도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의견은 사실 중립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지금 제시를 하더라도 약간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사실 3분기 실적 두 종목 전부 상당히 실적 호전 기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3분기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내년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두 종목 모두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PER로 접근해 보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좀 보면 올해 기준으로는 카카오가 78배 그리고 내년 기준에는 58배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뭐 저평가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그런 구간은 아닌다라고 보고 있고 PBR 역시도 5.5배로서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한 62배. 근데 내년 기준으로 보면 36배로 상당히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네이버가 조금 더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전체 시장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종목 모두 시장에 연동하는 그런 흐름으로 주가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너무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와도 적극적으로 매수 사인은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밸류 매력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나는데 여전히 조심하자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증시에 대한 스탠스, 투자 전략 큰 그림에서 한번 세워주고 마무리를 짓죠.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유럽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지표라든지 뉴스가 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후보 아들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질수록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확실히 앞선다는 시그널을 줄수록 시장의 반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코스피가 사실 박스권인데 2250에서 2400 박스권이라는 것이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금 확실히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800에서 900 박스권인데 그래서 상단과 하단을 이용해서 박스권 매매를 전략을 잘 추구하신다면 의외의 수익도 가능은 하겠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시장이 좀 불확실해지니까 절대 저평가인 종목들에 대한 기간의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눌림목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하락한다면 외국인의 매수를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락할 것은 좀 제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해드리면 일단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런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을 좀 관찰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에 박스권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좀 다음 주에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증시 변수들과 투자 스탠스까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했을 때보다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죠. 장중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좀 시장도 힘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도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상승해와 2부 통해서 그래도 이런 저점 찍고 올라가는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반등이 좀 상승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전략 또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